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1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주식시장이 지금 일단 출발 상황 좀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출발했는데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LG엔솔에 날라든 그 GM의 청구서 아마 그 뉴스가 오늘 2차 전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코스피가 1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7% 가까이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한 400개 정도 되고 코스닥은 6포인트 빠졌는데 0.7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은 790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큰 변화 없었는데 한국 증시가 일단은 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일단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일단 좀 출발 상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물 시장도 0.7% 가량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으로는 2,500선에 붙어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820에서 30선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거래대금은 두산 로보틱스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한 지금 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조정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한 3%가량 빠진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였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항상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은 강보합권이기는 한데 거래 순위가 꽤 뒤로 밀려있는 그런 양상이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대형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전지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인지가 일단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루닛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루닛은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던데 뉴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칩셋 미디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LNF 같은 종목군들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 시초가에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반도체도 조금 오늘 사실 미국 증시에서 보면 금리가 좀 오르면서 빅테크들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는 좀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빠지는 게 일단 오늘 한국의 반도체에 좀 약간 부담이고 거기에 또 2차 전지 LG엔솔의 악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게 한 4% 가까이 LG엔솔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2차 전지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자동차 업종들도 이렇게 썩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증시는 어제까지는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네, 또 물론 이제 어제 또 MSCI 반기 리뷰가 있어가지고 또 종가에 아마 변동성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사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12월 오늘 첫날인데 좀 아쉽게도 11월에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의 한 10% 가까이 좀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거의 역대급 상승률을 한번 기록을 해줬는데 일단 12월 들어서는 또 이 월초부터 좀 악재도 나오고 하면서 증시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러면 좀 코스피 코스닥 좀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신고가를 보이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확장, 시장 확장의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밀리면서 오늘 일단 조금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약보합권이 함께하면서 삼성전자는 좀처럼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신고점 만드는 속도도 느리지만 신고점 만들고 나서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다시 조금 속도를 죽이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 상위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셀 기업들이 지금 LG에솔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삼성 SDI 같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같이 하락하고 있는 네.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 이 AMPC의 그 반환 요구가 LG엔솔에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파나소닉이 75%를 테슬라에게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를 그들에게 내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더 합작사가 많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의 그 이익 공유를 해야 될 것인가가 아무래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지금 좀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힘을 잃으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힘을 내는 모습이었고 LNF가 또 개별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렇습니까? 최상위 그러니까. 모델은 뭐 1억 얼마요? 1억 한 3천 그렇죠.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8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와. 우리 돈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싼 모델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가격도 가격인데 일단 원래 기대했던 게 주행거리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원래 처음 얘기 나왔던 건 최소 600, 뭐 많이 나오면 800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뭐 최대 많이 가는 거리 항속 거리가 뭐 한 570 뭐 이 정도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실망감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은 뭐 아머그린텍이라든지 이런 뭐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최근에 일단 또 제우스라고 하는 종목이 계속 신고가 보여주고 네.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가증권 시장도 모두 일단 수급적인 이벤트를 마무리한 이후에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개별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포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수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 좋은 분위기가 일단 오늘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의 좀 부담으로 일단 네. 오늘은 좀 나오면서 증시가 예상보다는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좀 부진한 좀 12월 출발을 보였고요. 오늘 일단 수급 상황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463억 팔고 있고 기관들도 한 670억 팔고 있는데 또 거기다 선물까지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서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수급 상황도 일단 굉장히 좀 약간 좀 증시에 부담스러운 수급으로 좀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와 더불어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비교적 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쪽이 모두 한 500억 가량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기계, 전기전자 업종에 골고루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그 연기금 쪽에서도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투자의 매물은 말씀해 주셨던 어떤 선물과 연계된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외국인 쪽에서 이 금융투자의 매물과 더불어 말씀드렸던 뭐 연계금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폭의 매물이 대형주 쪽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많았는데 오늘은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중심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다시 좀 유입되고 있고 네. 오늘 이제 또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외국계 창구의 매수 1위 종목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뭐 창구 기준이긴 합니다만 4% 이상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뒤를 이으면서 출발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네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까지 매수 창구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산주 쪽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속 상승세를 어쨌든 이어갔던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에는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계 창구 쪽의 매도는 조금 집중이 되면서 현재 2%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도 이게 이제 장 초반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주가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방산 얘기해 주셔서 기억나는 게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한국 주식 사라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고 거기서 꼭 집어가지고 방산주 좋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방산주가 사실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사실 좀 없잖아요. 네, 최근에 뭐 수주나 네.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아마 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어떤 오늘 좀 매수가
뭐 그런 리포트에 또 기반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외국인들은 방산업종에 대해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방산주가 또 대표적으로 4분기부터 숫자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많이 또 네.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방산주뿐만 아니라 사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면면을 살펴보면 네. 조선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조선주들도 분위기, 그러니까 요새 배가 좋아요. 해운도 많이 가고. 맞습니다. 네, 조선도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BDI 상승을 중심으로 해서 네. HMM이야 지금 그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주가가 그렇게 면밀하게 맞아요. 움직이고 있지는 네. 않은데 지금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네. 기관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사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런 매수의 그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에 BDI의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타났던 뭐 소비의 증가 예상보다 괜찮았던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뭐 상하이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운임이 개선됐다라기보다는 일부 BDI의 상승에 좀 기인한 네. 그런 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공급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요. 또 네. 철광석 재고가 낮아가지고 뭐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이제 분석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BDI 쪽이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선하고는 좀 확실히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오늘 이제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는데 네. 예상이 못 미쳤죠. 그래서 일단 뭐 간단히만 뭐 말씀드리면 사실상 70만 배럴 정도 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감산을 한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사우디가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추가 감산인데 내년 3월이면 그렇게 기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사우디는 지금 이번에 감산한 거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거 외에 더 감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연장만 한 거죠. 기간을.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의 좀 이게 주도력이 또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또 앙골라는 반발하고 있고 네. 우린 못하겠다 감산. 약간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 중심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뭔가 좀 균열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사실 초반에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이 좀 열고 보니까 이거밖에 감산을 안 하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히려 급락하는 흐름은 좀 나왔는데 아마 사우디 입장에서도 고심이 큰 게 그동안 자기가 감산을 이제 주도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유가 방어에 실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다시 네, 지금 7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문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 3월에 감산이 이제 종료가 되고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됐을 때는 원유가 공급 과잉으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추가적인 또 충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유가 빠지면 우리나라한테 나쁠 건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생기기 때문에 유가 오르면 그렇지만 이 산유국 입장에서는 좀 고심이 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오펙 플러스의 힘이 예전같이 좀 안 와졌다. 예, 이건 좀 이번 또 우리가 오펙 플러스 회의를 보면서 네.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의 네. 흐름도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수급도 중요하지만 경기와 수요를 이끌어내는 그 견인하는 힘이 중요할 텐데 일단 뭐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슬로우다운이냐의 문제이지 경기가 다 약간 둔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수가 오르는다고 보는 사람이나 지수가 뭐 그죠? 플랫하다고 예. 보는 사람이나 다 동의하고 네, 있잖아요. 동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작용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들 자체에서 유가의 추가적인 약세를 한번 좀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가가 70달러를 깨지는 못하고 있고 또 위로도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네. 못하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어서 이 방향성이 이제 70달러를 깨고 공격적으로 좀 내려간다면은 그런 유가 하락에 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이 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항상 한국은 유가 떨어질 때 주가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괜찮았고 기업들의 네. 이익률도 좋았고 특히 외국인들 이렇게 순매수 현황 보면 유가 하락기에 올해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유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68달러까지. 그때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확실히 원유가 하락은 일단 한국 증시에는 뭐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계속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업종들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양자암호 관련주라든가 해운주
또 탄소 나노튜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중심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쪽들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반대로 오늘 하락하는 쪽은 2차 전지셀, 여기 이제 LG엔솔이 지금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근데 또 반대로 시총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한번 좀 상승과 좀 하락의 특징 업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쪽은 일단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을 제외하면 좀 묶을 수 있는 종목은 해운주 정도가 네. 아닌가. 지금 흥하해운도 오르고 있고요. 페노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해운과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HMM은 뭐 오르고 있지만 오르는 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미용기기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여기가 요즘에 막 신고가 나고 네네. 여전히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가 올해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올해 좋았던 기업들 중에 상반기 좋았던 섹터 중에 거의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하게 미용 의료기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OEM, ODM 정도 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쪽에서도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군들은 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긴 네. 했는데, 뭐 윈텍이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종목군들 뭐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좀 묶어봐야 될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이 한국항공우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와 함께 꽤 강세를 보여주고 네네. 있는 모습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의료정밀 업종이 강한데 오늘 KC텍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덴티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의료정밀 업종이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KC텍이 거의 건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운수창고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바로 해운주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최근에 또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종목은 대한통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관련된 직구가 급증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전반적인 운임을 단독으로 가져가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일단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물론 그 전에 내린 것도 빠르게 내렸지만 오늘 반등할 때도 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TA항공을 포함한 진에어 같은 종목군들도 유가의 하락 때문인지 오늘 또 반등을 하면서 일단 운수청구 업종의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오늘 기계업종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계업종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 두산로보틱스 등 두산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와 HD현대인프라코의 하락세가 일단 뭐 기계업종 끌어내리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낙폭 확대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의 하락이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배터리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일단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구간에선 리튬 관련주,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주, 셀 관련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하락 종목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의 좀 부진과, 그리고 사실상 오늘은 좀 주도 업종이 좀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 방금 이제 속보가 좀 나왔는데 수출이 11월 데이터가 나왔죠. 일단 잘 나왔네요. 수출이 7.8%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7월달 아니 11월달 수출이 그래서 2달 연속 증가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기나긴 그 수출 역성장은 이제 거의 끝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2달째 지금 거기다 무역 수지도 이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최대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 수출도 10월까지는 좀 역성장이었는데 네. 11월 20일까지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 12.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마저도 이제 돌아서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모습들이 일단 수출 데이터 상으로는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 자체는 좋은데, 그러나 주가는 항상 먼저 또 움직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좋은 호재에도 오늘 주식시장은 약간 좀 누르는 모습이고, 사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2차전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신, 제일 사실 2차전지가 오늘 좀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번 달에 물론 이제 LG엔솔 좀 오늘 리스크도 있는데, 이번 달에 그 이 미국이 이제 생각하는 우려 단체 외국에 결정. 네. 그거를 이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네. 정도에 발표할 거다. 근데 이런 그게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나올지, 네.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돼가지고 중국한테 유리할지, 이걸 지금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도 아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좀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GM도 이게 물론 이제 오늘 GM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LG한테 네. 그 AMPC 생산 그러니까 첨단 생산 세액공제 그거 좀 우리도 돌려달라. 파나소닉도 완성차한테 지금 돌려주지 않냐. 그래서 근데 미리 지금 LG엔솔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걸 지금 이익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네. 부분을 만약에 돌려주게 되면 이게 또 손실로 잡히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회계적인 좀 불확실성 이게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GM이 이번 주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뭐 자사주에. 근데 그게 있었고. 사실은 좋게 볼 일인가는 좀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투자 줄이겠다는 의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죠. 그쪽에 돈을 쓰겠다는 네. 얘기니까 주주가치 환원에 돈을 그러면 쓰겠다는 사실상 얘기니까. 이게 자꾸 좀 생각나는 게 뭐 그냥 약간 조심스럽지만 GM을 옛날에 지금 이제 어쨌든 전기차로 좀 넘어가야 되는 시대인데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 대형 자동차 OEM사가 갑자기 투자를 안 하고 예, 자사주 매입으로 돈을 쓰겠다. 물론 주주는 좋죠. 주주 입장에서 좋은데 전기차 시장에 이제 테슬라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기차로 이게 포기하려는 건가? 저는 그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겠지만 예. 일단 지금 비용 많이 올려줬잖아요. 네네. 이번에 그 파업 과정에서 올라간 비용에 대한 그 감당 때문에 LG엔솔을 더 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비용 들고.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만약에 사이버 트럭이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더 했어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경트럭 쪽에서 일단 테슬라가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들이 약간 속도 조절도 또 하고 좀 빼는 거 아닌가? 네, 올라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압박을 좀 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투자도 많이 하고 거의 한 제가 알기로 70조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돈도 더 많은 네. 상황인데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믿고 이만큼 많이 협력하고 투자해 왔는데 과연 이런 단계로 우리가 계속 만약에 받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앞으로 좀 지켜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이제 고금리 여파도 있고 막 네. 그런 이제 비용 문제 때문인데 어쨌든 GM의 뭐 물론 이제 이런 LG엔솔 요구도 있겠지만 갑자기 좀 전기차로 후퇴하는 듯한 그런 자사주 매입 그게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는 이제 미국을 믿고 투자한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 좀 리스크가 커졌고 그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2차전지가 좀 주가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증시 전체에 이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그 좀 이 미국을 좀 믿고 우리가 좀 어쨌든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입장에서도 예. 이게 좀 약간 속도는 늦출 수 있더라도 이걸 갑자기 뭐 이제 드롭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기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실 네. 텐데 최근에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재밌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는 재생 디젤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재생 디젤. 근데 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근데 재생 디젤. 올해부터 그래요? 벌써 생산이 되게 크게 그래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디젤로는 그 과거 바이오 디젤은 난방유 정도만 쓸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재생 디젤이 뭐로 만드냐면 폐식용유랑 네. 그다음에 동물 지방 같은 거 합성해 가지고 만드는데 물론 일반 디젤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여기다 보조금 조금 주면은 항공유도 대체할 수 있고 나프타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지금 스스로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증권 윤재성 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그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재생 디젤의 양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2025년 가면 3배 정도 늘어나고 네네네. 생산량이. 그래서 그게 지금 쓰임새 자체가 기존에 이제 옥수수 찌꺼기로 만들었던 그 바이오 디젤과는 달리 네. 비용도 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항공유도 대체할 수 있고 기존 디젤도 대체할 수 있고 지금 바이오 디젤은 섞어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재생 디젤은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나프타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마 가격 문제,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기차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뉴스들은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보셔야 되겠다. 너무 한쪽만 지금 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한 복합적인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좀 바뀌고는 있는데 그게 좀 우리가 우려했던 건
만큼은 아니기를 좀 네네네. 바라는 좀 마음이고요. 어쨌든 또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그 IRA 이제 최종 좀 이제 우려 왜곡 집단이 어딘지 이제 거기까지는 한번 확인을 하면 그래도 일단 뭐 결론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제일 악재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빨리 좀 나와서 어느 정도 뭐 그게 악재든 호재든 간에 좀 결론이 빨리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또 우리한테 지금 제공받지 않으면 중국 공장에서 받거나 중국 업체들 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한국을 밀어내고 뭐 어디 걸 쓰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뭐 뉴스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LG엔솔의 AMPC를 노린 것은 뭐 줄다리기용이 아닌가.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85 네. 질러 놓고 한 60까지는 양보하고 50까지 양보하려고 뭔가 이렇게 강하게 지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는 확정된 뉴스는 아니니까 좀 더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고 종목들의 반응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전체에 요 뉴스가 좀 일단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저희가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요즘에 뭐 가장 이슈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 그 요즘에 뭐 하나의 또 테마로 좀 형성이 되는데 관련된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간단합니다. 저 위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AI는 PC나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PC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요청을 한다 AI를 그러면 네. 이 스마트폰이 클라우드로 연결을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보내주는 방식인데 온 디바이스 AI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디바이스 그 스마트폰 장치에 그냥 AI를 탑재해서 그냥 클라우드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1대1로 하니까 훨씬 빠르고 또 간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넣겠다라고 삼성전자도 이제 언급을 했고 아마 가우스란 모델인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내년 1월 17일 날 아마 탑재가 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도 고민이 큰 게 더 이상 뭔가 하드웨어로 뭘 할 게 없어요. 혁신할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네. 뭐 하고 싶어도 뭐 여기서 화면 더 키울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거 또 이제 접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더블도 새롭진 않거든요. 이미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AI 기능밖엔 좀 없지 않나. 그래서 고심을 한 결과가 아마 저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AI 기능이 가능화된 이런 이제 그 만약에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가 거기에 맞게 또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양이 많아져야 네, 되죠. 그래서 네. 퀄컴과 미디어텍도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AP 출시 계획을 또 언급을 했고 여기에는 CPU, GPU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신경망 반도체라는 그 NPU도 네. 탑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새 저도 스마트폰 메모리 탑재량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그 갤럭시 그 S23이 12GB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 회사들은요 16기가 들어가 있어요. 화웨이 이번에 나온 게 16기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의 지금 안드로이드 13 네. 버전이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게 12기가 정도까지가 아마 네. 맥스고 그럼 나머지는 아마 대기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네. 올리는 그런 자리일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이번에 또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고 뭔가 바뀌면서 안에 들어가는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들어가는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양질의 빠른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무조건 그 데이터 통신의 핵심 포인트는 많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네, 얼마나 데이터를 빨리 한꺼번에 처리하느냐. 빨리 가져가고 빨리 처리하느냐가 맞아요.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네. 로 레이턴시하고 더불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 밴드위스 넓은 광대역 폭으로 가는 게 핵심이니까 그런 메모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물론 16기가를 다 쓸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해준다면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게 16기가 들어갔고 샤오미 신형 스마트폰에는 24기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 회사들은 일단 여기 메모리 늘려가지고 AI 쪽으로 한번 승부를 보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사실 저게 16기가만 돼도 웬만한 지금 그냥 데스크탑 정도 메모리 사양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제 PC급이에요. 그냥 PC급인데 그 정도로 스마트폰 사양이 이제 올라간다. 근데 저거를 우리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이 일단 그냥 탑재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수요가 창출되는 거 보면은 먼저 공급업체들이 먼저 만들어내요, 시장을. 그리고 나서 그게 선택이 안 되면 그건 도태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3D TV 기억나세요? 네. 그거 도태됐잖아요. 한번 네. 하려다가. 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선택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거지만 일단 처음에 되든 안 되든 이런 공급업체들이 먼저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게 대세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분명한 건 스마트폰 기업들은 일단 AI 쪽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수혜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고정거래가도 그렇고 모바일량 수요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메모리 반도체 보실 때도 저 AI가 앞으로 어떻게 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확산이 될지 물론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뭐 1, 2년 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추적을 해 나가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외신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게 그 홍콩발 뉴스라서 이게 네. 뭐 신뢰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CXMT가 중국 최초로 LPDDR5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용이잖아요. 네, 그죠. 모바일용이죠. 이거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아직 뭐 양산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생산은 했다는 걸 보면은 중국의 비용이 뭐 얼마나 들더라도 일단 이런 쪽을 생산해 냈을 때 또 경쟁은 어떻게 될 건가도 단기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뉴스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각자 또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중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작용할 건가. 이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하는 거와 양산하는 것, 또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율은 분명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미국이 계속 기술 제재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뭔가 밑단에서는 하나둘씩 이뤄내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내년에 뭐가 바뀌고 이거 아닙니다만 어쨌든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은 뭐 뉴스로 나와 있다 정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오전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 좀 해드렸고요. 잠깐만 광고 보고 와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8포인트 코스피가 빠져서 2,500 초반으로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이고 등락률로는 1% 이상의 좀 급락세입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300개 정도 되고요. 하락은 548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역시 1% 이상의 좀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500개, 하락은 한 1000개로 한 2배 정도 하락 종목이 많은데 요 며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네. 좀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의 그 악재가 일단 지금 이게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중에 매물이 좀 더 출회가 되면서 낙폭이 2차전지 쪽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밀리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빠지는 그런 동반 하락이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방산주 나홀로 네. 그냥 오히려 더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약간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오랜만에 또 게임주들이 좀 괜찮은 분위기 같은데 네. 어쨌든 2차전지의 약세가 오늘 시장에 약간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12월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종희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11월은 좋았단 말이에요. 네. 12월에 지금 벌써 출발부터 너무 안 좋은데 12월 장은 조금 숨고르기 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11월의 특징은 종목 장세인데 네. 지수랑 상관없이 그래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12월 달에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도 드러나는 특징은 미결 작정이 어제부터 한 4천 계약 정도 감소하면서 일단 오늘 음봉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기존에 이게 상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세력이 약간 정리하고 있다 정도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FOMC 전까지 또 눈치 볼 것 같다. 그래서 지수 묶어둔 가운데에서 뭐 뉴스 나오는 대로 개별 종목의 급등락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가 FOMC 별거 없거나 아니면 FOMC에서 정말 뭐 전격적으로 점도표를 뭐 수정하고 네네.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아마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더 나오니까.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FOMC 전까지는 뭐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또 급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까 이제 수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밸류 기준으로 그렇게 부담되는 네, 자리도 그죠. 아니라는 네. 점에서 저는 뭐 낙폭은 제한적이고 반등도 제한적인 장세가 아마 FOMC까지는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FOMC를 기점으로 뭔가 또 포지션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은 일단 11월에 달려왔던 그 부분은 약간 조금 꺾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뭐 증시가 약세장 전환돼서 또 급락을 하고 네네.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게 일단 그래도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좀 조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또 그 토론회가 있죠.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요새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또 한번 누르는 발언을 할지 아니면 그냥 FOMC 가서 얘기하겠다 이럴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지만 오늘 발언하면 이제 더 이상 발언 못 하거든요. FOMC까지. 그래서 오늘 좀 미국 증시 그 발언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월요일 날 한 번 더 이 시간에 해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지금 벌써 9시 36분인데 또 저희가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12월 또 참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안타깝지만 네. 예, 국내 좀 악재 때문에 좀 증시가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뭐 여기서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건 또 아니니까 예,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일단 증시는 조금 약한 상태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1일 그 오프닝벨 라이브 저희 한번 이렇게 방송을 좀 해봤고요. 오늘 김종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